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로 매일이 불안한 사람들, 준비 없이 닥친 위기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움에 흔들릴 때 우린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고 때론 그들을 찾곤 하는데요.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사람, 궁금한 미래길을 제시해주는 사람, 사람들은 그들을 무당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무당들 중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우린 알지 못하죠.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제작진.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 해외 유명인의 사주를 물어봤습니다. 무당들은 그들의 찬란하거나 기구했던 운명을 맞힐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사주는요 절대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야. 일을 하려고 하긴 해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년 6년 전부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부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문서운도 있고 사업의 성불도 있다 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큰 거를 일어났을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대전에서 찾은 무당 1차 검증 완료. 바쁜데? 노느라 바쁜가요? 아니, 노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그 실력 발휘보다 모든 끼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주변에 막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런 활력소를 가지고 뛰어난 좀 끼가 많은 것 같은데.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네, 음악적으로 좀 끼도 많고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보이지 뭐 먹고 놀거나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에서 찾은 무당 1차 검증 완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정반대로 나와요. 정반대로 나오고, 이 사람은요 사업으로 지금 번창을 하셨고요, 투자도 많이 하시는 사람이고, 금전적으로는 부호입니다. 이분은 사업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겠죠, 네. 중간에. 하지만 지금쯤이면요, 51살이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되어 계시고, 왜냐하면 이분은 30대 후반서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대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찾은 무당 1차 검증 완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분이 돈이 없는 저기도 아니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도 있고 먹고 살 만큼 돈은 또 이렇게 부가 이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데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주를 갖고 이렇게 돈이 없고 망했고 이렇게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데, 제가 신명을 실어서 이렇게 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러주시는 말은 이분은 절대 그런 저기는 아니셨고 금전운이나 이렇게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주인 것 같아요. 충남 공주에서 찾은 무당 1차 검증 완료. 이게 본인 사주가 맞나 싶어 나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명성도 떨쳐야 되고, 근데 지금 본인은 뭐 직업이 없다며. 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직업도 분명히 있고, 내가 이미 명성이나 금전이나 다 이 양반은 다 얻을 만큼 얻은 양반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갈수록 더 이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올 같은 경우에도 다 재물운도 같이 들어오는 데다고, 이 양반은 뭐 혼사를 안 했으면 혼사운도 들어오는 경사가 있는 형국이고, 자, 문서에도 운이 있고, 또 내가 이 양반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더 추진을 하다 보면 추진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도와주는 형국이란 말이야. 이 양반은 지금 본인 사주는 아닌 것 같아. 본인하고 너무 동떨어져. 대전에서 찾은 무당 1차 검증 완료. 전국을 돌며 영마다는 무당을 찾은 제작진.
무당들을 한자리에 모아 2차, 3차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선생님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1차 테스트 통과하신 분들 여기 지금 오신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2차, 3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2차 테스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분씩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어떤 단어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연상되거나 떠오르는 단어 혹은 문장을 저희가 스케치북을 준비해놨으니까 거기에 적어서 저희를 보여주시면 되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순서를 또 정해봐야 되잖아요. 한 분씩 올라오셔서 번호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공정함을 위해 즉석에서 순서를 정하고 검증 테스트를 이어가기로 하는데요. 모든 테스트는 각자 뽑은 순번에 따라 진행되고, 테스트를 완료한 무당들은 테스트와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키워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1번 옥황대신당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곳의 주소. 잠시 생각하더니 써내려가는 글자는 옥황대신당, 가볍게 2차 테스트 통과. 2번 명화당 처녀보살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실종 미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명화당은 뭐라 적어낼까요? 명화당 처녀보살 2차 테스트 통과. 3번 용무남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의 이름과 출생 연도인데요. 무언가 길게 써내려가는 용무남. 용무남도 2차 테스트 통과. 4번 해수보살에게는 글자 대신 흑백 사진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스릴러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엘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사건 사고 위주로 제시되었던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해수보살도 2차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당에게는 날짜가 하나 주어지는데요. 이분은 우리랑 종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1910년 8월 26일은 평화의 상징 테레사 수녀의 탄생일입니다. 신선당도 2차 테스트 통과. 5명의 무당 모두 가볍게 키워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선생님들 2차 테스트 보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네. 다음은 가장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는 중요한 점사 테스트. 한 명의 무당에게 주어진 점사 시간은 단 10분. 짧은 시간 동안 사례자의 고민에 답을 해줘야 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민속방송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 그러면
오늘 찾아오신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건가요? 저 큰 딸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사정 봐가면서 9월이나 10월에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혼담이 오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꿈을 꿨는데 딸이 한복을 입고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그것이. 그리고 고민은 그거는? 아니요, 또 있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아홉수라서 우리 어머님은 91세예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아홉수라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좋다고 이사를 안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한 5, 6년 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자꾸 어머니 반대 때문에 이사를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간다면 어머니 반대도 무릅쓰고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자꾸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도. 저는 지금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7년 정도, 횟수로는 8년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 업종이다 보니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처럼 휴직을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제가 했을 때 괜찮은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알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직종으로 네. 변경을 해야 된다면 고려해볼 의견도 있으신가요? 네, 완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맞는 업종이라면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이렇게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분야라면 저는 충분히 따라서 해볼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저도 이제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와 같이 정말 미래를 이렇게 같이 보내도 되는지 연애사, 궁합 이런 부분 만약에 잘 맞다면 몇 살쯤 결혼을 하면 정말 괜찮은지 그런 부분도. 제일 큰 고민은 현재 그 둘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걔가 한 2년 전에 중국 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국내에 들어와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은 그 중국에서 이제 만든 캠퍼스 쪽에서 공부를 해갖고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다시 뉴턴을 시켜서 원래는 고3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식구들 전체가 이제 거의 문과 성향이고 저는 약간 이과 성향이라서 앞으로 진로를 봤을 때는 이과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과 쪽에 애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도 문과 쪽을 원하다 보니까 문과로 해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을 진도를 뽑고 있는데 계속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미래는 이과 쪽에서 나와야지 아무래도 직업도 선택하기 쉽고 그런데 그걸 제가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애 성향도 봐야 되니까 제일 큰 고민은 지금 현재 얘가 이과로 가야 될지 문과로 가야 될지 제 의견을 좀 더 관철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첨사 순서 또한 즉석에서 정했는데요. 무당은 5, 사례자는 3인 상황. 김경호 씨가 1회 양보하기로 하고 첨사볼 무당과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례자들의 고민이 5명의 무당을 만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1번 옥황대신당부터 첨사를 시작합니다. 영덕하고 충분은 있어요. 네. 활동력도 많고 또 재주도 많아. 네. 재주도 많은데 어째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예, 마음 먹는 생각도 많고 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이제
이동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도 또 많이 이제 머릿속에 잠겨 있고 네. 예. 혹시 마음 먹고 혹시 있는 건 없나요? 네, 원래 그런 건 이동에도 없고. 좀 변동이 있고요. 네. 고민은 안 할 것도 고민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는 해도 네. 그래도 이동을 한다고 딱 하시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안 한다 하기에도 조금 아쉬움이 또 조금 네.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반반에서 이렇게 조금 뭐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살짝 오기는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은 그렇고 하반기 예, 하반기 이제 뭐 봄,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 될까 말까. 네. 그때 가면은 조금 뭐 기인이라 하든가 네. 또 생각지 않게 내가 좀 이렇게 빠르게 조금 활동을 가지고 또 변동이 들어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인이 온다. 그렇지, 그렇지. 나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풀어주고 생각지 못한 이동 변동에서 내가 이제 물론 여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 네. 적응이 잘 안 돼. 네. 생각이 많아. 예, 나쁘지는 않는 곳이고 좋아. 예, 활동력도 있고 다 좋은데 네. 내가 신기가 불편하고 지금 내가 이제 발동력이 좀 와. 예,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뭔가 기인이 왔을 때 이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가을에 가면 이동수가 조금 있어. 막 좀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더수시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냥 조금 자제하셨으면 그냥 좋겠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가 이제 모든 또 활기가 들어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모든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게 빠르고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런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좀 참아주셨으면 앞으로 이제 30세가 넘으면은 또 많은 이제 내가 딱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내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생의 직장이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30살 넘어서의 직장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그냥 쭉 가는 게 네, 나은가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이렇게 생각이 많지만은 네. 내가 정말 안정적인 생활과 만족한 이제 그 생활을 네. 가려고 하면은 30대 이후에는 이제 나한테 딱 들어맞게 정착이 딱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편안하게 내가 사주가 나빠가지고 정말 내 삶의 길을 가기 힘들다. 그건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서 조금 내가 눌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면은 30세 이후에 3, 4세 지나면 성공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 몸 건강하고 뭐 어떤 재난이 와서 나빠가지고 내가 건강을 해친다든가 뭐 어떤 남자로 인해서 어떤 내 인생에 뭐 꼬인다든가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 명호당 처녀보살의 점사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이동이나 변동 생각하는 거 있어요? 네. 회사 이동 변동이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 뭐 이동 변동이든 아니면 뭐 집을 옮길 수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음력으로 2월 달인데요. 내가 봤을 때 이동 변동수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진짜 마음 놓고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따지자고 하면 5월 달은 돼야 된다 소리야.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심적으로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괜히 들어왔나 이렇게 후회를 느끼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시기는 잘 타야 돼. 예, 보살이 봤을 때는 5월 달이 적당해요. 예. 그러면 혹시 회사원으로가 나은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나은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급한 맘 먹지 말고 예, 원래 작년에 했으면 내가 오히려 하라고 할 거야. 작년에는 그런 문서운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넘겨. 내년도 그냥 넘겨야 돼. 30은 돼야 내 문서를 잡고 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런 운이 있어. 그리고 이 얘기도 하나 해줄게. 원래는 본인이 펜대를 잡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나 학교 선생님을 해먹었어야 돼. 예,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거든. 왜? 만 인간들한테 나를 우러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야 본인이 외롭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그 직업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장을 둘러봐도 별로 만족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는 사주가 못 되니 본인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30살에 문서를 잡고 내 장사나 사업을 해라.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어떤지? 그냥 동네 꼬마애들 소꿉장난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뭐 둘이 결혼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궁합을 놓고 봤을 때 네. 서로 상생 관계가 있어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도 잘 살 수 있거든. 네. 근데 배필로는 내가 인연법을 지어주고 싶진 않아. 그냥 편한 사이로 지내란 사이. 얘기지. 네. 어쩔 때 보면 본인보다 이 양반이 더 애 같아. 비율을 맞춰주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제가요? 그러면 또 외로워지는 거야. 여자는 사랑받고 살아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추천은 안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몇 살, 그러니까 뭐 연령대나 어떤 시집은 사람? 늦게 가야 돼요, 당연히. 33살은 기본적으로 넘어서 가야 돼. 네. 시집은 늦게 가고, 그러고 내 또래보다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로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 뭐 보통 얘기하길 3살, 4살 정도는 궁합도 안 본다라고 하지만 네. 이건 당연히 궁합을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6살이면 범띠. 범띠지. 일단 여기서도 인옷을 합이 들어오니까 삼합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궁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36살짜리.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이 남자분이랑 이별수가 들어와요. 예, 그리고 내년은 2022년도에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 소개로 내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일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헤어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헤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지. 이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3번 용무남과 50대 살해자 점사 시간. 이 사위가 이제 이런 평민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좀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셔요. 근데 어차피 이제 딸아기 당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조금 한 발짝은 양보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서 9월 달보다는 10월 달에 10월 상달이면 해곡맞이다 이래서 굉장히 그때 가서는 하시면 코로나도 또 잠잠하시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얘들이 9월이나 10월에 날을 잡아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애가 한복을 입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줬으니 이제 엄마 품을 떠나지만 또 이제 새로운 가정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그런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고마움의 답례로 그거는 이제 딸아기도 비칠 수도 있지만 이 조상에서 정시 명당에 이제 조상에서 그래도 우리 가정에 와서 이렇게 자손을 잘 낳았으니 조상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길 잡고 고마워서 고생했다 이렇게 그거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 사람을 결혼하게 그게 이제 고마움의 답례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궁합은 괜찮나요? 궁합은 어쨌든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굉장히 딸아기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딸아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격 자체가 이렇게 나쁜 저기는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거는 그래도 보듬어주고 이렇게 많이 그래 사시는 거는 이 서울 저기 외국으로 가시나요? 네, 뉴욕에. 아 그러니까 더 힘드시겠어요 마음적으로. 네. 그래서 마음적으로 힘들고 놀란 가슴에 이렇게 저긴 하는데 왜냐하면 또 곁에 두고도 가는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가니까 밤이면 밤마다 어떤 때는 이제 또 눈물도 좀 많이 흘리시고 좀 이렇게 키울 때 남다른 정성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아빠도 이렇게 대주님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마음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으시고 왜냐하면 내가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자손이 저 더군다나 이렇게 가니까 내가 아파하면 우리 각시가 아파하니까 또 내가 표현을 하면 아프니까 우리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제 딸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들이 좋다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시키던데. 올 내년에 정도 가면 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딸아기한테. 4번 해수보살과 남자 살해자의 점사. 요자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자손은 이제 연예계 쪽으로 이 자손 같은 경우 나가면은 이 자손이 뭐 공부를 막 잘한다든지 공부 쪽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 쪽에는 뭐 공부로도 이 자손을 갖다가 이제 미루려고 하시겠지만 공부 쪽은 아닌 것 같고 연예인 쪽 아니면 화려한 쪽 그게 아니면 정반대로 제복을 입는 일, 뭐 군인을 하든 경찰을 하든 아니면 더 높게는 판검사를 하거나 그러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쪽은 더 높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료를 이 자손은 좀 정해주시는 게 많고 굉장히 몸에 에너지가 많고 열이 많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갇혀서는 못 살아요. 중국 유학을 하다가 다시 컴백을 한 다음에 문과랑 이과 중에 지금 문과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과 계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친구들은 다 문과를 원해서. 그러니까 이자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연예계 쪽으로 나가든지 그쪽으로 재능이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군이나 경찰 제복을 입는 일을 하든지 운동을 시키기는 이미 더 늦었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땅을 밟는 운동을 시켰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되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인 면은 있죠, 자손이. 네네. 이자손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남 앞에 나서려고는 안 해도 네. 그래도나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거니까. 맞아요. 재능은 그쪽으로 타고나요. 그리고 이자손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 사주고 부모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도 좋은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식구들한테하고는 많이 눌리죠. 그쵸. 식구들 사이에서 많이 도태가 돼요. 네네. 아니면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똑같은 가족인데도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문과를 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견디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개척도 해야 되고 본인이 좋은 거를 향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모님이나 위에서 뭐 너는 이쪽으로 해라 한다고 내 그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 하지. 그쵸.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데 유자손 같은 경우는 진로는 차라리 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자손은 아예 그냥 차라리 외국에서 있었으면 외국에 있었는 게 더 좋았지. 네. 한번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자손은 일가 쪽으로 다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가면은 어차피 가다가 다시 턴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턴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턴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네.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쪽으로 밀어주시고 네. 아버님이 좀 이렇게 어머님을 좀 설득을 시켜보세요.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도 자도 이기지를 못하시겠어. 네. 다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지고 사셔야 될 것 같아. 지고 살아야 뭐 가족이 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자손의 문제니까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가까운데 어디 아시는 저희 무당 선생님들 계시면 가서 좀 점을 좀 보시라고 그러세요. 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야. 5번 신선당은 어떤 해답을 던져줄까요? 우리 안땅은 기준은요, 지금은 이사를 갈까 말까 이사수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올해 이사를 안 하면은 동법이 드는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사가 또 있습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사수가 들어와 있는데 그날은 나를 잡고 실을 잘 잡아라 소리가 나오고,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가면 삼살방에 걸려갖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까딱처럼 뜨면 상문이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만 좀 조심해라.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물 풀리듯 실 풀리듯 풀어지겠구나. 그리고 후년이 되면 한갑성수에 또 다른 문서를 지는 그런 형국이다 분명히 소리가, 그러니까 문서를 또 하나 진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올해 이사를 가셔야 되고, 그리고 혼인이 되는 것도 날짜를 잘 맞춰라 그럽니다. 날짜를 잘 맞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일부 종사를 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날짜 언제가 좋을까요? 네? 날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 날짜를 잘 맞춰서 동법 없이 그렇게 하고 잘 해야지만이 그 상대방이 일부 그냥 평생 그 사람이랑 해서 혼인을 해서 이어가고 백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사는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시죠, 혹시? 여름 지나서. 여름 지나서? 네. 여름 지나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날 때는 9월에서 10월이 나옵니다. 그때 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푸시고 지신을 잘 밟고 가시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아마 좀 괜찮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아요. 올해 종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사를 가거라, 북쪽만 빼고 이사를 가거라 소리가 나오고요. 아니면 강남쪽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또 문서를 지면은 그거는 그 좋은 문서가 된다 소리가 나오고요. 대주님은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펜션이나 숙박업 하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윗대에서 부모님이 누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상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병원에서 우환이 옵니다.
그래요? 우한 어머님은 오면은 아직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그럼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종합검진 잘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오는 데는 순서에서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게 사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있으면 전부 다 건강검진 같은 거 쭉 받아보시고 병 키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 좀 의심스럽고 좀 제 말이 좀 맞다 싶으면 얼른 우리 같은 사람을 찾으셔갖고 방법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잡아야겠네요. 그 혼인은 날짜 당연히 잡으시는 거고 이사 가는 것도 동법 잘 풀으시고 이사 동법을 날짜 잡히시고 푸는 게 동법 푸는 건 뭐냐면요 네. 이사를 가면은 제가 세터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좋은 거 다 거두시고 우리 그 가족들 여기서 살 때 건강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기원제 살짝 올리는 거예요. 동법 푼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런 거 잘 풀으시면 괜찮아요. 네. 모든 점사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사례자들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오늘 점사 보신 소감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가장 큰 게 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뭔가 그냥 마냥 회사 생활도 아닌 그냥 사업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런 나이대, 그런 시점 이런 걸 뭔가 명확하게 들은 것 같아서 꼭 평생 회사원으로는 살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뭔가 그런 확신, 나만의 일을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잘 되겠네 라는 뭔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조언을 얻고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두 분께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점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가족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쪽 의견을 좀 맞춰서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의견이 많이 좀 축소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괜히 또 이런 걸 얘기해서 또 가족끼리 또 어떤 논쟁이 또 많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상담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내 의견도 얘기했고 서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약간 논쟁이 있더라도 나의 의견도 얘기하고 가족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조율해서 가는 게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의견 덕분에 제가 약간 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많은 의지가 됐으니까요. 오늘 상담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시고 제 마음에 쏙 들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딸이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찝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조상님들이 그냥 딸 잘 키워서 결혼하게 됐다고 해주는 그게 인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고요. 또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점사가 앞으로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테스트 다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검증을 거쳤는데 점사 보시면서 나는 시간이 짧았다 하시는 분?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10분은 너무 네. 짧아. 시간은 다 짧았지. 선생님 혹시 못 해준 얘기가 있을까요? 그 사례자한테? 그 마무리를 못 지어줬다는 거. 그분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올해 이렇게 뭐 내년에 이렇게 좀 좋아질 거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제 마무리를 못한 게 아쉽죠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어디 가서 만약에 이제 점을 보면 신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의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풀어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거기에 너무 치지 말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 또한 때우고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런 쪽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을 받으란 소리에 충격을 받거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무리를 아쉽다. 점사를 쭉 봤는데요. 이동수가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동을 하게 못하게 된다 그러면 잠자리 방향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분이었었고 그리고 또 자녀분들도 혼인이 또 있어갖고 혼인 날짜까지 잡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날짜도 못 잡아주고 그분한테는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디테일하게 좀 봐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봐줘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진로. 어머님이 좀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는 의견이 제가 잘 맞았는데. 근데 진로는 다른 데 가서라도 그분이 좀 상담을 하셔서 어머니가라도 상담을 하셔서 마음을 부모님이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영감하게 잘 보셨네요, 선생님.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그 마음에 부모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하다못해 따숩게 이렇게 신명을 실어서 축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녹이고 느끈하게 좀 해줬으면 그분이 가실 때 더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좀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보살님 굉장히 마음이 후덕하고 너그러우셔. 네,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하시고. 나도 무당이지만 가끔 내가 소름 끼칠 때가 있다. 많죠, 그것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사주를 갖다 집어넣고 이거 봐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다 걸리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갖고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대수대명도 있고 뭐 산진오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있지만은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를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신을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체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신은 또 100%를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럴 때는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 지기를 준다든가 실릴 때는 소름 끼치죠, 저희도. 예. 맞아요. 다 동감하실 거예요. 다 그렇죠? 동감해요. 그 사례가 제일 정말 나는 너무 험하게 돌아가신 분은 특히 더. 맞아요. 진짜 자살한 사람 막 구역질하고 막. 특히 자살한 분들 많이 갖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좀 소름 끼쳐요. 어떠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감당하기 자체가 굉장히 뽀얗고 힘든 일인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떠나서 불안하고 좀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실념 전에 빌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또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주실 때, 힘을 주실 때가 또 계시지만은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후에 좋아질 그럴 상황인데 1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한 달 안에 좋아졌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좀 굉장히 좀 놀라고 이런 게 너무 좀 하면서도 신기하다라고 할 때가 많지. 이제 이렇게 연금을 주시고 참말로 무당은 무당이구나. 맞아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손님이 오셔도 이제 그분들의 이제 분을 믿고 가감하게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성 들어주실 때 제일 소름 끼치죠. 거기 없으면은 안 되죠 또. 무당에 대해 오해 중에 가장 속상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속상한가? 진짜 많아. 진짜 많지.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뜨거운 여름날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고 싶지 누가 산으로 들로 기도 가고 싶겠어요. 근데 보통 분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뭐 비하하려고 하시는 얘기겠죠. 쟤네들은 기도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부채만 피고 놀아. 근데 진짜 거저는 없거든요. 저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만큼 영이 떠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이제 신령님전에서 인연 맺어준 분들도 덕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노는 순간보다는 더 노력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고 얘기해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리고 굿이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병원 가서 의학적으로 고칠 병이 있으면 무속적으로 고칠 병이 분명히 있어요. 병원에서 암 환자 의사분께서 그러셨어. 집에 가서 쉬세요. 이제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병굿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살고 계세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는 직접 보고 겪으니까. 맞아요. 다들 겪어봤죠. 네. 그래서 저는 굿이라는 걸 시킨다고 해서 그걸 반감을 무조건 느끼실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뭔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세강혈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안부 전화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진짜 많으니까.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는 더 으쌰으쌰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거고, 네, 때로는 또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길을 가면서 그냥 처음처럼 신조가 처음처럼 가자 이렇게 왔는데 한 몇 년 전에 비싼 백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하는 백을 갖고 왔는데 돈을 3만 원을 딱 넣더니 어떻겠어 이것 좀 봐봐. 이랬을 때 너무 속상하지. 이제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산천 다니며 정말 그 밤낮을 맞아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이럴 때 그거를 즐기면서 와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 그렇지. 점사를 따갖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결국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참 가슴이 아플 때도 많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이제 바르게 반듯하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신도들과 이렇게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요새는 힘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당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나? 무당으로서 느끼는 사명감? 아니면 내 업보?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건 무당의 사명감은 우선은 구대중생 하자고 무당을 만드신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정말 힘드신 분들이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 점을 보러 오시는데 너무 험한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무당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뭐 정말 오늘 죽을 사람도 너 죽을 거야 그러면 나가다 죽을 거야. 그냥 오늘 죽을 사람이 와도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좋게 돌려서 얘기해 주시고 무조건 너는 안 좋으니까 넌 구태해야 돼. 너네 애가 어때? 잘못돼.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식 갖고 어린 자손들 갖고 어린 자손들 갖고 너 죽어.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무당 선생님들끼리 서로 요즘에 너무 헐뜯고 싸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무속인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남을 빌어주는 직업이고 남한테 힘을 주는 직업인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데 정말로 기운 주는 무당, 서로 헐뜯지 않는 무당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도 해보고 이렇게 시내 가는 길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점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좋은 프로였고요.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고 제가 또 앞으로 열심히 이 제자의 본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같이 호응도 좋아서 좋았고 그냥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다 여러분들 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복 받으시고 좋은 일 있길 바랄게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또 한 분의 점사를 봐서 이렇게 또 그분한테 이렇게 마음의 힐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은 이게 제자의 길 가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좋은 얘기 그리고 또 서로 마음도 위로해주고 더 돈독한 시간 보내게 돼서 좋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든 시국인데 이 또한 고비를 넘고 나면 분명히 좋은 세월이 올 테니까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집안 가중에 간의 진중 다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오신 제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참 감격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촬영 이렇게 점사를 볼 때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은 또 좋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짓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례자분들이 정말 너무 좋았대요. 한 선생님들마다 다 콕콕 자기 마음에 좀 담아뒀다 답답했던 거를 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요. 그건 전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전해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 영험하다는 무당과 만난 뜻깊었던 시간.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속 시원한 속마음도 들어봤는데요. 용하다는 기준을 함부로 내릴 순 없지만 인간적이고 진실된 따뜻한 무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무당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